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요즘에 많은 재테크 종목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을 꼽으라면 단연 주식입니다. 주식 외에도 뭐 달러, 금 많겠지만 요즘에는 주식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제 주변만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에 계좌를 뚫고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재테크 수단에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줄어들었고요. 이것은 심리로 반영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 심리 지수를 살펴보면 이전 장에는 120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은 100이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남의 저가 매물들이 출현을 하면서 거래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폭은 조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요즘 뉴스를 보면요. 제목 자체가 문이 뚝 강남발 집값 하락이 수도권까지 지속될까 확산될까 이게 제목입니다. 이게 메인 기사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이 수요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과 같은 상황은 두 가지가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가 규제죠. 20 대책까지 왔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이미 전 세계 공장이 멈춰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당연히 발생이 될 것이고 상황이 지속되면 도산하는 기업들, 고용 불안 이런 것들이 소득 감소로 이어지면서 부동산에 성장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끊어질 것이고 반대로 지출은 증가하고 세부담 증가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매물의 적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는 매물 적체 현상은 없죠. 저가 매물만 좀 거래가 됐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가 매물이 나오는 것을 바이러스 그리고 220 대책 때문이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 220 대책에 나왔던 그 하나의 완화책이죠. 6월 이전까지 팔면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부분이 이전과는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들이 조금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집은 지위재임과 동시에 필수제잖아요.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또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물량들이 시장에 조금 나온다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지속되면 하락, 폭락 상황은 얼마든지 올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둘 때 부동산이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을 두면 여러분들이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켜볼 뿐이고 재미만 있을 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기사가 아니라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입니다. 자, 상승과 하락도 결과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은 뭐가 있을까요? 현재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가 아니라요. 바로 전세가입니다. 저는 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만듭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됨과 동시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 결국엔 인플레이션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현금이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2월에서 3월 낙폭, 매매가는 주춤하고 낙폭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는 반대로 지금 전세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필수제입니다. 즉 매매 심리가 그만큼 위축되면서 매매를 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임차 시장에 발을 들이는 수요자들이 그만큼 조금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른 요소도 있겠죠. 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자사고 폐지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지만 아무래도 중요한 사실은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오르고 말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크게 지금과는 다르게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요소가 있다. 오늘은 그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준비를 한 겁니다. 자, 2019년 입주 물량 적지 않았습니다. 2019년 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헬리오시티 얘기가 나오고 전세가 폭락, 뭐 강동구 주변이라던가 하락 얘기 나오고 역전세 얘기 나오고 난리 부르스였죠.
근데 그 시절은 같고 지금은 그때는 상상하지 못한 가격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 지금 작년 우리가 모습을 보면은 이제 헬리오시티 끝나는 그 시점, 그러니까 4월, 5월이죠. 그때부터 이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46주 동안 연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학군지 중심으로 또 크게 급등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전세 물량 자체가 요즘에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입주 물량이 적은 게 아니죠. 지금 2019년 봤을 때, 작년 봤을 때 43,000호, 그리고 올해도 42,000호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세가는 오르고 있죠. 여기서 심각한 문제를 예상할 수 있겠죠. 내년은 올해보다 입주 물량이 반절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매수 심리는 멈춰 있고, 그럼 임차 시장으로 몰릴 텐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올해 2020년에 이 전세가 변동률이 가장 큰 지역은 바로 학군지였습니다. 강남구와 양천구가 대표적이죠. 서울의 평균 전세가 변동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강남구가 많이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내년에 간다고 나아질 수 있는 요소가 지금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이 3기 신도시가 적재적소에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과연 이 공급정책 30만 호 중에 몇만 호 정도가 시장에 풀릴 수 있을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사실 거의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1년, 22년에 말입니다. 자, 게다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있고 전세보다는 반전세와 월세로 전환되는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 뉴스 접해보셨을 텐데, 자, 이전에 우리 장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이후에 2014년까지 오면서 그때 하나의 키워드가 수익형이었습니다. 그때 매매 심리는 위축돼 있고 임차 시장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득을 얻기 위한 이 반전세나 월세, 그리고 소형주택이 아주 큰 인기를 끌었죠. 자, 다시 그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아파트의 매매가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얘기할 때 지금 상황에 폭락이 나오기 어렵고 하락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저금리일 것입니다. 자, 이 저금리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이 수익에 많은 수요자들이 목을 맬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이런 위기 상황까지 온다라면 저성장은 콜라보레이션 되는 것이고 저성장 저금리에는 당연히 이러한 반전세, 월세, 수익형 매물의 인기가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러분들의 자본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는지에 따라 포지션을 잡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전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매매 심리 위축으로 전세가가 다시 오르게 되면 갭은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이 매매 시장의 하락으로 폭락을 기다리시는 분들, 내 집 마련 못하고 현금 쥐고 계신 분들은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계신다라면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대참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래 살 수 있는, 원래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집보다 낮은 집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울에서 서울 외곽, 외곽에서 수도권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번 전세가의 상승을 마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말고도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계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포퓰리즘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세금 올리고 있고요. 세금 올리면 결국 이런 장에서는 수익형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음 정책 뭐가 나올까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나오겠죠? 이게 나오면 임차로 사는 게 이익입니다. 매매보다. 그렇게 되면 수요자들이 더 몰리겠죠. 수요자들이 더 몰리게 되면 전세가는 오르게 되겠죠.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이게 바로 밀려나가는 소리입니다. 한정된 자본으로 가만히 있다가는 뒤로 밀리는 겁니다. 지역이. 구가 바뀌고 동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과도기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과도기에서 여러분들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전세가다라는 것이고요. 자, 당장 내년과 내후년 21년과 22년의 공급량은 역대급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서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결국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해 줘야 되는데 오로지 3기 신도시 밖에는 출구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위기, 이 과도기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부동산 카페에도 많은 가입과 정보 공유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